나왔어요. 드디어 분기보고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기보고서를 볼 거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쑥 훑어봤는데 낮에는 좀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쑥 훑어봤는데 몇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내용을 쭉 볼 거고요. 쭉 본 다음에 저희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놀랐던 거는 엑스라피드의 리퀴디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끌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네. LP 같은 존재가 있는 거를 보고서를 통해서 약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고, 그래서 그 제시 크레독이라고 그때 뭐죠? 올해 2월 달에 어제 영상으로도 봤죠? 그 MP 2019라고 그 머천트들 상인들 모여서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컨퍼런스 하는 데서도 발표했을 때 엑스라피드 얘기했을 때 이 OTC가 적혀 있었거든요. OTC 리퀴디티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창현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명희님, 소나무님, 사인코인퍼러님, 진동구님, 천일호님, 강길범님, 엔트님, 최고의 성량이, 감자바우님, 황덤담님, 와우님, 스튜어드님, 좌님, 박재구님, 이로스님, 송다리님, 유나님, 김진철님,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님도 어서오세요.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봐야겠죠? 자, 보고서 드디어 나왔어요. 보고서는 제때 내놓네요. 에피소드 드랍은 언제 내놓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보고서는 일단 내놨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보고서는 항상 그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흥수님, 탱장님, 워라 어서오세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처음에는 얼마나 팔았는지 얘기가 나오고요. XRP 세일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항상 코렐레이션,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은 어땠는지 지난 분기에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 업계와 관련된 소식들 또는 리프사가 이번 분기에 뭐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 그런 얘기들을 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항상 분기 보고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번 분기 보고서는 특별히 내용이 깁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두껍게 기술을 했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최대영님, 황현주님, 혜연비님, 어라어라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러게요. 일찍 시작했네. 늦게 오신 분들은 녹방을 보셔야겠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분기 보고서인데 조금만 확대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죠? 네. 보고서는 여담이지만 진짜 약속 잘 지켜요. 보고서는 딱 이때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딱 이때쯤 나왔죠. 에피소드 드랍은 언제 올려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고서는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앞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서머리 같은 느낌이에요. 서머리 같은 느낌. 사실은 뒤쪽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부분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XRP의 오너로서 라고 되어 있죠. 오너로서 리플사는 빌리브, 믿는다. 뭘 믿냐면은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리스폰서블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XRP에 대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책임감 있는 소유자.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500억 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 스테이크홀더로서 좀 더 이 시장에 있어서 리프사가 생각하는 거는 트랜스페런시, 더 투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앞장서서, 항상 얘기하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투명하게 분기마다 보고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디지털 에셋인 XRP를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프사의 생각, 이런 것들, 가치각, 이런 것들을 항상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본인들의 행동이 이 업계 전반적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이거를 리드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 어차피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Change in Volume Benchmark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잠깐만요. 흰 노트를 하나 소환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리프사가 XRP 판매를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기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기준은 뭐다? 전체 시장 볼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래미틱 세일,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파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이렉트 세일로 기간 판매 또는 OTC라고 표현하는 그 판매 방식입니다. 기관들과 직접 계약서를 써갖고 직접 넘기는 거죠.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특히나 프로그래미틱 세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양이나 시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가격이 하락되는데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프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미틱 세일 또는 다이렉트 세일까지 포함을 해서 XRP 판매 전반에 대해서 이런 가격 하락 압박, 이런 문제들을 좀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얘기도 했죠. 더불어서 몇 달 전에는 이 코인 마켓 갭이라고 널리 알려진 그 통계적으로 집계해주는 게 있거든요. 가격이라던가 각 거래소의 거래량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모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의 볼륨이 너무 뻥튀기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코인 마켓캡의 뻥튀기 된 볼륨 말고 좀 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원래보다 판매하던 거에 좀 훨씬 낮은 포인트로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이 2분기 보고서에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인마켓캡이 이 볼륨이 이게 너무 신뢰할 수가 없다. 요 볼륨 여기 적혀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1.2빌리언인데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Change in Volume Benchmark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쉐어라는 링크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몇 달 전에 리프사의 이런 생각들, 코인마켓캡을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 볼륨이 뻥튀기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전체 볼륨의 퍼센테이지로 본인들이 이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기준으로 잡는 볼륨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하락이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포인트 몇 퍼센트로 판매할 건지에 대해서 기준보다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링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 쉐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자 그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은 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준으로 잡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기준으로 가겠다고 해요. 지금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볼륨 수치가 나와있죠. 아까 얼마였죠? 코인마켓캡은 오늘 기준이 1.2빌리언인데 그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앞으로 리프사가 기준으로 삼는 이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는 코인마켓캡의 볼륨의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0만, 1000만, 5억 달러 정도죠. 크립토 아니라 코인마켓캡은 12억,
달러, 여기는 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요거로 기준을 잡을 거고, 이따가 퍼센테이지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예를 들기에 얘기한 겁니다. 뭐 0.001 이런 기준을 잡았으면은 요만큼으로 판매하겠다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이거 바꿔 표현하면 0.1%죠. 예. 요 기준에 0.1%까지만 팔겠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리프사에 따르면은 이제 뒷부분은 그 얘기예요. 이제 코인 마켓캡에 비해서 크립토 컴페어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뭐 품질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2019년 6월에 이제 이 크립토 컴페어 리서치 연구하는 담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익스체인지 벤치마킹 해갖고 여러 가지 방법, 메소드를 통해서 뻥튀기 되어 있는 볼륨을 제거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이렇게 자세히 본인들이 명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기법들을 쓸 건지. 보면 약간 통계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통계적인 방법도 쓰고, 그리고 약간 패턴화 시켜갖고 약간 가중치와 패턴화를 통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에 근접하지 않은 볼륨은 제거를 시킵니다. 본인들이 필터링해서. 보시면은 이런 패턴 보이시죠? 트레이드 패턴. 그래서 조작된 트레이드 패턴, 이렇게 매니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작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크 트레이딩, 이 패턴들을 분석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 볼륨들은 다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찍어낸 걸 통해서 오늘날 XRP 데일리 볼륨을 표기한 게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 마켓캡 여기는 12억 달러고요. 크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메소드를 사용하는 크립토 컴페어의 방식을 본인들이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신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프사는 CCTT라고 표기를 했네요. 크립토 컴페어 탑 티어의 약자로 CCTT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근형이고요. 자, 이제는 2분기 하이라이트에 대해 요약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지털 에셋의 이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총 자산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2분기에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뭐 전체적인 크립토 에셋 다 크립토 커런시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프사는 XRP 판매로 100만, 1000만, 2억 5,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이래 3천억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 이상이 되겠네요. 12 곱하면 얼마지? 꽤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2분기에.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였지만은 계속해갖고 XRP 미래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XRP 판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여 나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이따가 상세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내용이네요. 그 전체 볼륨의 퍼센테이지로 XRP를 판매하고 있는데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죠. CMC, 아까 보신 코인 마켓 캡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신뢰할 만한 메소드를 쓰는 크립토 컴페어라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여기 벤치마크 삼아서 이 기준으로 판매를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 분기 동안에 에스크로 풀리는 건 몇 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0억 개입니다. 왜 그러죠? 월마다 10억 개씩 풀리죠. 매월 1일에 10억 개씩 풀리기 때문에 한 분기에는 총 3개월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30억 개가 풀리겠죠. 그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몇 개 썼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2.1 빌리언이 리턴 됐다고 하죠. 에스크로로. 그 얘기는 뭐죠? 나머지 9억 개는 본인들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크로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2분기에는 9억 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21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보내고요. 그리고 XRP는 현재 13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올 텐데 같이 보실게요. 자, 보면은 매 분기 때마다 나오는 표가 바로 이 부분이죠.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얼마나 팔았고, 이게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판매한 거, 그리고 여기 써있는 다이렉트 세일이 금융기관한테 직접 판 거죠. 그래서 1분기랑 비교하시면은 늘었어요. 다이렉트 세일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늘었고요. 한 0.6배, 7배 정도, 한 60-70% 상향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40 좀 안되게 40%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토탈 세일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분기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 XRP2라는 리프사의 이 XRP 다이렉트 세일 진행하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개수를 같이 집계를 했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1분기 때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조금.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나 차이 난다는 거는 1분기 때 계약한 것보다 이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60% 정도 높았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훨씬 높게 나왔죠. 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 때보다. 그리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그때 뭐 개수를 따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 늘었고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만 달러 정도 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렸죠. 자, 아래 보시면은, 볼륨 얘기가 나옵니다. 볼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요거 안 봐도 돼요. 요거 베끼고요. 요 부분. 요 세 가지. 토탈 XRP 볼륨이란 부분을 봐야 되고, 이 퍼센테지를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에스터리스크 찍혀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프로그래미틱 세일 요것과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리프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리프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파는 거다 보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가 아마 0.3% 정도? 그 정도인데 이거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줄였는지를 지금부터 체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 XRP 볼륨, 전체 볼륨으로 요 프로그래미틱 세일한 양을 나누면은 퍼센테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에 들어갈 겁니다. 자, 1분기는 뭐 놔두고요. 이미 지난 거라 2분기 거를 보죠. 2분기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자, 보시면은 144.64 지금 2분기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요거죠. 요거 나누기 뭐 하면 된다? 전체 볼륨, 토탈 XRP 볼륨을 하면 되겠죠. 15957 인데 이거는 빌리언 단위고 위에는 밀리언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한 번 더 먹여줘야지 똑같이 밀리언 단위가 되겠죠. 그럼 나옵니다. 이거 이제 소수점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냐면 퍼센테지로 얘기를 하면 0.09% 판매를 한 거예요. 전체 볼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 4,400만 달러치 프로그래미틱 세일로 팔았잖아요. 이 전체 볼륨의 0.09%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건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주석 부분인데 이 별표가 하나 달린 거는 코인마켓캡 기준, 그리고 별표 2개 달린 건 앞으로 리프사가 벤치마크할 크립토 컴페어 탑티어 그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이쪽 거 쓴다고 했죠, 리프사가.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 판매한 걸까요? 한번 볼까요? 144.64 나누기 39090 이게 지금 0.003이라고 나왔으니까 퍼센테지로 따지면 0.3%에 해당합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0.09%였지만
이 크립토 컴페어 탑 티어 기준으로는 0.3%가 돼요.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차이가 확연하죠. 자, 그래서 리프사도 이거를 우리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굳이 이것까지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이 확인해 봤으니까 뒤에 리프사가 지금 통계적으로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갖고 리프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분기 판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분기 Future XRP Sale, 그러니까 향후의 XRP 판매 관련된 얘기죠. 자, 보시면은 우리 같이 봤듯이 총 판매된 건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2분기 때. 그리고 이 인플레이티드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이겠죠. 약간 뻥튀기 된 거.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네요.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진지한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코인마켓캡의 볼륨이 뻥튀기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 거짓된 볼륨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프사는 임시적으로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빅스비 나오지 마. 왜 그래? 그리고 다이렉트 세일 역시도 제한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 뻥튀기 된 볼륨 기준으로 판매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 인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세일조차도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리미트를 둬갖고 2분기 초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판매를 재개를 시작했고 요거를 평소보다 50% 이하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도 코인마켓캡이 얘기하는 그 볼륨 기준으로 0.1% 10 베이시스 포인트가 0.1%를 얘기해요. 아까 계산해서 확인했죠. 0.09%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코인마켓캡 그 볼륨이 뻥튀기 되고 거짓된 게 많으니까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같으면 한 0.3%까지 판매를 하는데 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확 줄였다는 거죠. 0.1%까지. 그렇게 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동안에.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퓨처 세일이라고 돼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리프사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죠. 3분기 때 이 XRP 판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좀 더 너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as no라고 돼 있죠. 밝혔다시피 리플사는 CCTT 기준으로 바꿨고요. 이제 코인마켓캡의 볼륨은 안 쓸 겁니다. CCTT를 쓸 거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1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이거 계산한 거 기억하세요? 2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요 판매가 전체 코인마켓캡 기준의 볼륨으로는 이게 한 0.9%였단 말이에요. 아니 0.09였단 말이에요. 띠리리리리 0.09. 근데 이제 리프사가 3분기 때는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CCTT 기준, 이 볼륨이 훨씬 적게 측정되는 요 기준으로 0.1%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금 바뀔 3분기부터 적용될 기준으로 2분기 때 판매했으면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거냐면요. 자, 보시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9090 곱하기 0.1 %니까 0.001로 해야겠죠. 100만 단위로는 3,900만 달러치만 팔겠다는 겁니다.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새롭게 정리되는 리프사 기준으로 만약에 2분기 때 판매됐으면 요만큼만 프로그래미틱 세일로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은 거의 뭐 이거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이하로. 3분기 때 이렇게 판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준으로. 물론 이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CCTT가 이 볼륨 측정한 게
만약에 지금보다 좀 코인마켓캡 대비 상승을 한다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흐름대로 3분기 때도 볼륨 측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 3분의 1 이하로 XRP를 판매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3분기 때 아마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래미틱 세일,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파는 XRP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절반 이하도 아니고 3분의 1 이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OTC 세일 얘기가 나왔는데 리프사가 굉장히 진지를 빨고 다큐적인 모습으로 기간 판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리프사의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롱텀 뷰라고 얘기하죠. 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유동성 있는 XRP 마켓이 되려면 기존의 이 전통적인 FX 마켓, 외환시장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사 뭐 얘기하냐면 as a large portion이라고 얘기죠. 부인들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XRP들 있죠. 그것들을 이제 OTC 시장에다가 뭐랄까 효율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에스크로 락도 걸고 그때부터 이제 OTC로 다이렉트 세일로 막 팔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새롭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요 부분 역시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OTC, 그러니까 리프사의 관점은 이제 XRP 마켓도 기존의 전통적인 외환시장처럼 만들어야지 효과적이고 유동성 있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도 2017년 때부터 어땠는지 얘기도 꺼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이렉트 세일 통해서 해야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는 찍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니다. 앞부분 안 찝어도 되겠네요. 자,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OTC 판매하는 게 이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많이 보셨죠? 제가 줄여서 LP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LP 뭐 할 수 있죠? 잠깐 찍고 가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찍고 갈게요. 은행 둘이 있으면은 얘네 둘이 이제 환거래 계약, 릴레이션십 같은 게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계좌를 서로 만들어서 노스트로 보스트로 해갖고 프리펀딩 안 해놓으면 서로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제3자를 통해서 누구라고요?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얘가 양쪽에 계좌를 만들고 얘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리프사는 XRP 역시도 이 소스 디맨드를 구하는 거, 이 XRP 소스 여기 있죠. 소스 XRP를 소스로 활용하는 거, 바로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있다는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와닿으시나요?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엑스라피드는 왜 이쪽이 동그라미 크냐? 자, 달러 시작해갖고 멕시코 가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만 거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EX로 쓸게요. 익스체인지니까. 이 그림만 알고 있잖아요. 리퀴디티를 제공해주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 오더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기보고서에 이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LP의 존재, XRP LP 해주는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 달러를 받아주고 달러와 XRP 교환을 해주고 이거를 멕시코 페소로 넘기는 이 중간에 3자 역할을 해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장외 거래로서 XRP를 리퀴디티로 제공하는 그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깜놀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XRP 리퀴디티를 제공할 수 있는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익스체인지, 이 익스체인지,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이 어크로스 사이를 억세스하는 게 힘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나라라던가 그런 장소에 얘네들이 리퀴디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XRP를.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과 연계가 되냐면은 연관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캐시 크레독이 요렇게인가? 맞네. 크레독이고 MP 2019 요거에서 엑스라피드 이미지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만 나오지, 얼굴 말고요. 그 사진 좀요. 안 나오네. 그냥 제 트위터를 가야겠네요. 요거 트위터를 갑시다. 여기 열어놨군요. 제 트위터에 제가 리트윗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꽤 됐는데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혹시 사진 찾으신 분 없나요? 제보 좀. 검색하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바로.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좀 되긴 한 것 같은데 일주일 이상은 됐는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여기 있다. 금방 찾았네. 빠밤빰.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 유동성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이거 아이콘상. 근데 보면 익스체인지 가로치고 OTC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이게 OTC 통해서 리퀴디티를 공급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보고서 통해서 이 존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냥 OTC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우리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야지만 엑스라피드가 가능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요 리프사의 공식 직원이 이제 PPT 하면서 공개된 자료랑 그리고 이번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뭐가 확인된 거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그 해당 국가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없어도 OTC,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XRP 취급하는 게 합법이어야 되겠죠. 합법인 나라에 만약에 OTC LP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엑스라피드가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그 부분이 컨펌이 된 거예요, 지금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리프사는 지금 여기 방금 이 중요한 문구라고 했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액세스하기 힘든 장소는 이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리프사가 결론을 냅니다. 여기 결론을 내죠. 기간 판매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마지막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적혀 있죠. 어떤 데 중점을 둘 거냐면 기간 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RP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있죠. 거기에 다이렉트 세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요거를 효과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다이렉트 세일을 그냥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중점을 어디에다 둘 거냐면 어차피 XRP를 브릿지로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리프사는. 그래서 뭐를 하고 싶다?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간 판매, 다이렉트 세일도 야, 이거 대량으로 우리 구매해서 나중에 XRP 비싸지만 팔아야지, 이거보다는 그 판매를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XRP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익스체인지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역할을 하기 힘든 곳 엑스라피드를 써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판매하는 걸 집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세일은. 네. 그냥 우리 거 XRP 살려 하는 사람들 막 파는 게 아니라 XRP 유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애들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죠. 롱텀뷰 뭐라고요? 외환시장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외환 거래가 일어나려면은 그 피아트가 됐든 이제 다른 암호화폐가 됐든 페어가 생겨야 되고 그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렉트 세일 관련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프로그래미틱 세일도 얘기를 하죠. 네, 프로그래미틱 세일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여러분들의 판단에 항상 맡기는 문제인데 리프사가 이 프로그래미틱 세일 첫 문단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리프사의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목적이 그거래요. 시장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 가격 하락 압박을 안 주도록 최소화시키는 목표를 갖고 수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리프사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프로그래미틱 세일 할 때 스몰 퍼센테지 그러니까 각 거래소마다 낮은 비율로 여기 써있죠. 멀티플 익스체인지 여러 거래소에 걸쳐서 서로 적은 양으로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으면 암호화폐 거래소 한 10개 정도 되면 10만 개씩 쪼개서 나눠 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그 목표를 달성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아는 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죠. 볼륨 기반으로 해서 퍼센테지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XRP 트레이딩 볼륨이 증가하면은 판매도 증가한다는 거죠. They do increa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서 디스커스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그 코인마켓캡 같은데 미스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트레이딩 볼륨 전체 볼륨 자체가 약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기에는 벤치마크를 바꾼다고 하죠. 어디로? CCTT 여기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앞으로 관찰을 계속 주의 깊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크로 관련된 건데 에스크로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1일날 10억 개씩 풀리기 때문에 한 분기는 3달이죠. 그러니까 30억 개가 풀렸고 그 중에 9억 개만 남겨두고 21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겨진 이 100만 1000만억 9억 개 XRP는 에스크로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군데 쓰였다는 거죠. 스프링과 그리고 리플레 파트너십 모니그랭 같은 파트너십에 쓰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스크로 사용은. 자 그리고 XRP에 관련된 코멘터리인데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전체 사이즈가 122% 1분기에 비해 증가했고요. XRP 가격은 개인된 게 28.2% 증가를 했고요. 1분기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 2분기 끝나는 시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0.4달러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볼륨은 1위 볼륨은 이제 2분기에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일 평균 볼륨은 센데 이거 4억 달러 정도 1분기 때는 요거였는데 많이 증가했죠. 한 2.5배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볼라틸리티와 콜렐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또 상관관계와 이제 가격 변동성 얘기하는데 뭐 뻔한 얘기죠. 그냥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일단은 볼라틸리티 같은 경우는 2분기 동안에 대략 5% 평균치 기록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적고 있고 1분기 때에 비해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렐레이션은 1분기 때에 비해 줄었대요. 비트코인과의 그런 우리가 보통 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통계적으로는 비트코인과의 그런 코렐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관관계. 그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코렐레이션이 상관관계가 높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지금 현재 2분기 때 12개의 새로운 거래소에 XRP가 상장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총 13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전 세계적으로 XRP가 상장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번 분기서의 분기보고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 리플렛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분기 때는 고객 트랜잭션, 어떤 트랜잭션이냐면 리플렛 위에 있는 고객들의 트랜잭션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2분기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그러니까 리프사의 모든 솔루션 트랜잭션을 합쳤을 때 역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2분기 때가, 올해 2분기 때가 리플렛의 트랜잭션이 가장 많았던 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를 합니다. 엑스라피드의 트랜잭션은 1분기 때에 비해서 170%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분기 때 한 트랜잭션 10개였으면 2분기 때는 27개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엑스라피드 파트너 라이브 파일럿 빼고요. 라이브로 실제 사용하는 파트너는 30%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1분기 때 10개였으면 고객이 2분기 때는 13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최근에 최근 3분기 때 했나요? 2분기 때 했나요? 딜라틴과 우리 리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미스터 빵이 얘기한 게 제가 7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양반들에 따르면은 20개가 넘었죠. 이미 엑스라피드 파트너가.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건지 아니면은 이미 2분기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한 18이었으면은 2분기 때 20이 충분히 넘을 수 있거든요. 15이어도 넘을 수 있나? 애매하다. 30%니까 안 되죠. 16 정도는 돼야지. 16도 16이면 20을 넘길 수는 있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1분기 때 아마 10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쯤 1분기와 2분기 사이쯤에 딜라틴이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10개 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개가 넘은 거는 최근일 거예요. 7월 초쯤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가장 최근에 밝혀진 정보로, 공식적인 정보로는 이미 엑스라피드 파트너는 20개가 넘었다, 사실. 그거를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XRP 브릿지 볼륨이 커지는 걸 기다리는데 그 볼륨에 사용되는 트랜잭션이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야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 그리고 리플렛 관련돼서는 이 문단에서는 이제 머니그램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이제 뭐 주식을 이제 받는 대가로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엑스라피드를 머니그램에서 전략적으로 써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죠. 우리 계약서도 이제 SEC가 공개를 해서 봤었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파트너십의 핵심은 어디 있다? 엑스라피드 프로덕트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스프링 얘기입니다. 스프링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디센트럴라이즈 XRP 레저를 빌딩하는 거, 그리고 개발하는 거, 그리고 XRP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거, 이런데 이제 이니셔티브 본인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가지로 돕고 있다고 해요. 투자나 파트너십 이런 걸로 돕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픈소스 관련된 프로토콜, 인터레저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의 기준에 투자받은 회사 세 곳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2분기 때. 볼트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페이먼트도 개인정보 이슈가 되게 강하거든요. 리브라 얘기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나왔죠.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페이스북이 너무 움켜쥘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래하는 내용들을 회사든 특정 존재가 너무 열람 마음대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니까. 그래서 볼트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페이먼트가 가능하게 그거를 하는 건데, 오프 더 체인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XRP 레저를 벗어나서 이것과 XRP 레저 밖에 있는 무언가 결합시켜서,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샘플을 들면 ILP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프 더 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이제 확장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특징은 뭐다? 프라이버시 페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했고, 에그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거죠.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결할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로봇벤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디파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이 세 곳의 회사를 대표적인 예로 2분기 때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커멘터리, 시장 논평을 하는데, 이번 분기 보고서는 이런 적이 없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장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보면은 주목할 만한 레귤러터리 규제에 관련된 액티비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EC 요 부분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제 XRP 레저나 뭐 XRP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때 뭐도 얘기했더라? 이오스도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몇 개를 같이 언급을 했고 그 중에 XRP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직접 노드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폴리시 메이킹, 정책을 짜는데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국 금융감독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UCA, UCA래, FCA. 여기에서 이제 매번 컨설팅 문서를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 문서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세 가지 토큰으로 분류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영국 같은 경우는 뭐죠? 시큐리티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 이 세 가지 분류하는데, 그 문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유틸리티와 익스체인지 토큰으로 이더리움이나 XRP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영국의 FCA 금융감독청이 이더리움이나 XRP는 시큐리티를 안 보고 있다는 거, 유틸리티 토큰이나 익스체인지 토큰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최종안이 아니에요. 그때 이것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이들이 계획을 잡고 그때 최종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에 오늘날의 그런 그들의 관점처럼 최종안에도 XRP는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영국은 게임이 끝인 거죠. 정리가 된 거죠. 그 점을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그게 이제 더 스페이스라고 얘기했는데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의 리브라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JPN 코인, JP 모르건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겠죠. 몇 가지 다른 소식들 예를 드는데, 아마존은 몰랐는데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았다고 하네요. 텔은 받았다고 하고, 어디에 대한 특허냐면 프루프 워크네요. 작업 증명이네. 디도스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POW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런치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이 안에 서비스로서 런치를 했다고 하고,
프레임워크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업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후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타오타오라고 읽으면 되나요? 타오타오라는 곳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네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 그리고 XRP 마진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제공했다 2분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얘기가 나오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 빌더들이 구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빌더들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오프 더 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와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공한다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그 방식은 바로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 소식이 적혀 있고, 이거 마지막으로 삼성 얘기가 적혀 있네요. 삼성 알렸다고 하죠. 이더리움 베이스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그 SDK 제공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두고. 이런 소식들, 테크놀로지 컴퍼니 사이에 2분기 때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기간에 관심이 증가한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벡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죠? 벡트 선물 출시한 거. 그리고 CME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얘기하는 거는 역대 최고급 거래량이 기록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거래량이 폭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벡트도 이제 시작을 하고요. 테스트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얘기를 하네요. 와, 이번 분기 보고서 진짜 기네요. 확실히 어느 때보다도 긴 것 같아요. 자, 은행이 계속해서 크립토와 블록체인에 베팅을 하고 있다.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UBS가 이끌고요. 버클레이나 산탄데르, 캐나다에 있는 뭐 임퍼리얼 은행 포함해 갖고 보면은 USC라고 유틸리티 세르먼트 코인이란 거 만든 거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 모르건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JPN 코인 만든 거.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토크나데이션 하는 거 관련된 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익스체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아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패스. 뻔한 내용이고요. 자, 추가적인 레귤러터리 하이라이트 2분기 때 있었던 거를 이제 대륙별로 얘기를 하네요. 아메리카랑 유럽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G20이 공식적으로 FATF 그 크립토 가이드를 활용해 갖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자들 여기 써 있죠.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 인게이지 협력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모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익스플로러. 그리고 SAC 같은 경우는 헤스터라는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얘기 많이 하죠. SAC가 너무 느린 것 같다. 빨리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과 관련된 얘기, 원래 그녀가 갖고 있던 생각 관련된 얘기를 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얘기가 나오네요. 프랑스는 요것도 기사를 본 적 있죠. 유럽연합이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단일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 주장했던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비트스탬프가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라이센스 받은 거 그거 얘기하고 있죠. 버추얼 커런시 라이센스 받았다고. 그리고 SAC 관련 얘기를 또 하는데 ICO 관련돼서 고소했던 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과태료 매긴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FC 금융감독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XRP는 유틸리티 그리고 익스체인지 토큰이라고 얘기했던 그 컨설팅 문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리테일 인벤터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RBI 즉 인도 중앙은행을 얘기하고 있죠. 중앙은행은 보시면은 핀테크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을 했지만
익스클루드 예외시켰다고 하죠.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비즈니스는 이 프레임워크에 샌드박스에 안 넣었다고 해요. 역시나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자꾸 인도 정부 얘기 나오는데 프레임워크도 애초에 크립토 커런시를 배제를 시켰었네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인도의 생각이 좀 엿보이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 자, 네팔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밴시켰다고 합니다. 언제 이런 걸 했었죠? 오호.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죠. 오피셜 페이먼트 시스템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밴시켰다고 합니다. 오, 네팔. 중국을 쫓아냈는데? 대단한데? 자, 그리고 일본 얘기를 하네요. 일본의 House is passed new crypto regulation. 뭐야 이게? 이게 일본의 무슨 기관 이름인가 보죠? Law and Upper Houses 뭐하는 기관 이름이죠 이게? 어쨌든 새로운 New Crypto Regulation. 이게 혹시 그건가요? 하원의원 뭐 상원의원 의미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황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뭐 참의원이란 게 있고 일본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차피 이 레귤레이션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기관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국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 크립토 레귤레이션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은 브라질 얘기가 나오네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정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했다는 얘기를 하죠. 34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 블록체인과 핀테크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도랑 다르죠. 인도랑 다르게 여기 크립토를 포함을 했죠. 브라질 같은 경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칠레 정부는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거 법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소개가 아니구나. 인트로듀스 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 법안을 도입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자,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MENA 라고 보통 표기하죠. 이집트는 밴을 시켰었나 보네요. 암호화폐를. 근데 그거를 철회를 하고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커런시 회사 중에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들은 이제 허락을 했고요. 허가제로 이제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디지털 커런시 2025년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완벽히 디지털화 시키는 건 2030년까지 해갖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분기소 길고 긴 2분기 보고서가 끝났는데 뭐 대체적으로 평상시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이번 분기 보고서에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3분기 때부터 이 프로그래매틱 셀,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프사가 XRP를 판매하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리프사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 판매했던 게 가격에 하락에 압박을 줬는지 안 줬는지, 줬다면 얼마나 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2분기 때를 마지막으로 하고 3분기 때부터 프로그래매틱 셀 자체를 엄청 줄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하로 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줄일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리고 리프사가 다이렉트 세일은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본인들의 장기적인 관점, 바로 외환시장처럼 XRP 마켓이 형성돼야 된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XRP가 브릿지로 쓰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시장처럼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리얼 비즈니스로 쓰여야 되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뭐 투기 목적으로 그냥 XRP가 그냥 단순히 투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XRP 리얼 비즈니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이는 거에 의해서 그 시장을 형성하려는 거죠. 마치 국제 석유 시장이 형성돼 있듯이 그걸 만들려는 겁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장기적인 관점을 달성하기에 어떻게 한다? XRP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XRP를 다이렉트 셀로 거기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겠다. 무엇을 달성하기에? 궁극적인 건 외환시장처럼 만드는 거지만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을 통해서 하는 XRP 브릿지가 힘든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달성하기에 XRP 유동성이 부족한 곳 이런데 다이렉트 세일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 계획을 얘기를 했죠. 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리플렛 관련된 건데, 첫 번째, 리플렛이 역대급 분기별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2019년 2분기에 역대급 사용량을 기록했다는 거, 리플렛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이 1분기에 비해 170% 증가했다는 거. 만약 1분기 때 트랜잭션이 1000이었으면은 지금 2분기 때 트랜잭션은 2700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엑스라피드 라이브 커스터머, 그러니까 파일럿 커스터머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라이브 커스터머가 3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핵심을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2분기 보고서 정리를 마쳤고요.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분기 보고서가 길다 보니까 역시나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잠깐만 목도 아프고 그래서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Q&A나 뭐 의견 또는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하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